투인모션의 기본 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 보이는 이 화면은 뷰포트라고 합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이 왼쪽 창은 라이브러리라는 창입니다. 이 창은 재질, 오브제, 사람, 이펙트 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화살표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닫아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뷰포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또 다른 화살표 하나가 가장자리에 존재합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씬 레이어 창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뷰포트에 해당되어 있는 오브제나 이펙트 등이 이 씬 레이어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을 보십니다. 밑을 보시면 스태티스틱스에서 화살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FPS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초보시니까 넘어갑니다. 먼저 스태티스틱스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할 부분인 트랜스폼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을 클릭하시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위치, 회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고 닫아줍니다. 화면상에서 아래쪽 창을 살펴볼 건데요. 아래 창은 뷰포트에 배치된 오브젝트나 환경값을 수정하거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설정 창입니다. 여기까지 뷰포트와 주변 화살표를 통해서 화살표 눌러서 볼 수 있는 레이어 창, 라이브러리, 설정 창까지 보셨는데요. 이번엔 뷰포트 상에서 내가 움직임이 필요한 방향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포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키보드에 W를 눌러봅니다. W를 누르시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S를 누르시면 뒤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시려면 A를 눌러줍니다. A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Q를 눌러주실 수가 있는데 키보드에 Q와 E를 또 추가적으로 눌러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Q를 누르셨을 때는 위로 향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실 때는 E를 눌러주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속도를 조절할 때는 키보드에 1, 2, 3, 4번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1번을 누르시면 1번을 누르시고 W를 누르셨을 때 앞으로 가는 속도가 걷기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2번을 누르시면 뛰는 정도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라졌습니다. 3번을 누르시면 자동차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누르시면 비행기 정도의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속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의 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뷰포트에서 마우스를 그대로 앞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마우스의 휠을 앞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돌려주시면 줌인이 됩니다. 마우스 휠을 뒤로 돌려봅니다. 반대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휠을 돌려주시면 줌아웃이 됩니다.
휠을 누르고 휠을 그대로 이번에 누르시고 그냥 마우스를 위, 아래, 양 옆으로 한번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지는 않는데 제자리에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휠로 화면을 조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풀스크린으로 화면을 만들어보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풀스크린이란 가득 창을 화면 내에 가득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풀스크린을 사용하시려면 키보드에 F11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위에 도구창들이 전부 다 숨겨지고 큰 화면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F11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밖으로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영어로 O를 눌러주십니다. O는 뷰의 각도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원근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뷰는 탑뷰로도 볼 수 있고 버튼뷰로도 볼 수 있고 좌우,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키보드에서 O를 눌러주시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O를 눌러주세요.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하, 좌우, 측면 등을 O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O로 바꾸었을 때 이것이 탑뷰인지 확인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눈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눈 모양을 클릭하시면 아이콘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백, 버텀,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뷰의 각도를 시각적으로 조절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O를 눌러서 시각을 조절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번 큐브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다른 단축키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돼서 큐브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오브젝트에서 프라이미티브스로 들어가서 박스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왼쪽 창을 닫아주시고요. 큐브 하나가 생겼습니다. 개체를 하나 앞다 두고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축키 T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T라는 것은 스포이드의 단축키인데 T를 누르시고 개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창에서 마테리얼이 수정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숄트키 F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클릭하는 게 어렵다 할 때는 이걸 해제하고 싶다 할 때는 ES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포이드가 해제가 됩니다. 스포이드가 마우스가 스포이드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작업을 이렇게 가까이서 하고 있다가 위치가 다른 장소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작업을 하던 개체 앞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다 할 때는 뷰포트 상에서 내가 원하던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그 개체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F를 눌러주시면
위치 자체가 해당 개체 앞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만약 먼저 자리를 이동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다 했을 때 개체가 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작업하던 개체를 찾으려면 아까 레이어 창을 말씀드렸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레이어 창을 한번 확인해 줍니다. 씬 레이어 창 속에 박스 1m가 보이네요. 박스 2m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뷰포트에서 F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전에 작업하던 박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던 장소에 내가 원래 작업하던 장소 속 개체를 다시 내 눈앞에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키보드에 F를 눌러주시면 항상 그 개체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체를 혹시나 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개체가 뒤에 있는 개체를 막는다던가 하는 등의 그런 작업적인 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는 키보드에 H를 눌러주시면 하이드 기능이 실행됩니다. 개체를 하나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고 키보드에 H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H를 누른과 동시에 내가 선택한 개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툴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스모그 같은 것들을 길에다 설치를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설치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뷰포트에 내가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정을 하기 위한 아이콘들이랄까요? 이런 아이콘들이 자꾸 눈에 띄는 바람에 작업을 할 때 개체들이랑 같이 섞여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깔끔하게 화면을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럴 때는 내 눈앞에서 이 작업을 할 때만큼은 이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숄트키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G를 눌러주세요. G를 눌러주시면 게임 모드라는 기능이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내 방해되는 아이콘들을 잠시 눈앞에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일명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이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로 들어가서 작업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또 작업을 할 때는 G를 눌러서 내가 작업하기에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쉽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아이콘들이니까요. 그리고 간혹 트윈모션을 사용하시면서 본인들의 컴퓨터 사양이 트윈모션을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의 도구창에서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에디트를 눌러주시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눌러주세요. 프리퍼런스 눌러주시면 Setting Quality Appearance 라는 도구 옵션 창들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단 퀄리티로 들어갑니다. 퀄리티로 들어가면 이렇게 핸드폰용, 노트북용, 컴퓨터용, 이거는 아마 울트라 컴퓨터, 슈퍼 컴퓨터 정도일까요? 아무튼 우리는 보통 표준이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용으로, 데스크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스크탑이 우리가 그래픽하다 떨어진다는 경향이 있으면 약간 트윈모션 사용할 때 버벅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품질이 떨어져 보이더라도 노트북이나 핸드폰 사양에 맞춰진 플랫폼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기능이 현재 이 퀄리티 툴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하이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미디움으로 설정을 하면 좀 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아주 미미한 변화가 보이죠? 좀 개체는 살짝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더 한번 낮춰볼게요. 다시 도구창의 에디트 창으로 가셔서 프리퍼런스를 누르시고 퀄리티를 누르시고 로우를 또 눌러봅니다. 그럼 더 퀄리티가 떨어진 상태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심지어 지금은 그림자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만큼은 내 컴퓨터 너무 계속 힘들다 할 때는 이렇게 퀄리티의 사양을 낮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볼지 확인할 때,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비로소 다시 컴퓨터용인 하이를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 툴 사용법이었습니다.